네, 9시 30분입니다. 가태민 경제TV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이 잘 되시기 위해서 잠을 아끼는 방송입니다. 그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기업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제 방송만 들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펀드 매니저가 되셔가지고요. 투자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오늘 방송만 들어도 그렇죠. 아, 지금 세상이 동아시아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 속에서 업종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하루도 무게중심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다 보이시죠?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그런 말씀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결정할 때 주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그렇게 하십시오. 대표하고 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지인이 인사한 거 아닙니까? 지인이 인사했으면요, 그 다음에 대천명입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행동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끝.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통쾌한 거고요. 결과가 별로 안 좋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근데 대체로 좋겠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마지막에 안 되면 어떨까, 이런 그런 비합리적 불안감은 조성하지 마시고, 이제 같이 하대표랑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실행하십시오. 그게 확률이 다 매우 높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점점 무게중심이 옮겨오는 게 보이시죠? 자, 지금 보니까 SK시드골 좀 고개를 드네요. 동박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동박은 별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도 플러스 났네요. 네. 그래서 아마 6월에는요,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요즘은 제가 좀 말씀을 좀 안 드립니다. 뭐, 새로운 얘기 나오면 업데이트 제가 드리려고요, 하는 거고요. 6월에는 착공 얘기가 나오겠죠? 상반기 착공이니까요. 그래서 착공, 새만금의 공장 착공 얘기가 나오면, 이 회사를 둘러싼 잡소리 하는 사람들, 기업을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뭐, 작전주니 어쩌니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런 잡소리들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들, 기술 가진 중소기업들이 정말 잘 돼서 우리나라를 정말 탄탄하게 성장해주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박수도 쳐주고 잘 되기를 소망하고, 물론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무늬만 2차 전지 회사들도 많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그 중에는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서 옥석을 좀 가려주고 했으면 좋겠네요. 자, 하이어는 좀 플러스가 돋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음극재 관련주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로 제2호, 이녹스가 좀 지금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덕산테크피아는 또 공장을요, 한 달 연기를 했더라고요. 5월 말 완공일 줄 알았는데 6월 말로 한 달, 6월 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에너지가 오늘 좀 올라가는군요. 강원에너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쭉 빠졌다가요, 고개 안 들고 나서 여기서는 야무지게, 대체로 야무지게 들상을, 그냥 모든 종목들이 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죠? 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논리적 근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다 제 카페에 자료들이 있습니다. 업종 테마 분석 들어오시면요, 여기 보면 요게 우선 전해액 리튬염, 이거 아직 증권계에서 얘기 안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요즘은 좀 퍼져나가는 분위기인데요. 전해액, 여기 앞으로는요, 양극 활물질보다 더 성장성이 부각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이 자료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6불화 인산 리튬 했죠. 지금 5월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육브라인산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물론 과거의 고점 대비는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급등하는 배경이 지금 수요가 작년 12월 말까지는요, 중국 그 정부의 보조금 받으려고, 아무튼 그 관료주의, 독재, 관료주의, 이러면 그 관료주의가, 저희도 그랬잖아요. 저희 어릴 때 막 백색 전화기 이런 거 막 얻으려면 막 전화국에다가 막 뇌물 줘야 되고, 뭐 옛날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학교 교편 잡으셨는데, 뭐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또 어디가 누구한테 또 뒷돈 줘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완전히 없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관료주의들이 관료가 최고 아닙니까? 앉아가지고 도장 안 찍어주고, 뇌물 받으면 도장 찍어주고, 그래서 작년에 받으려고 엄청나게 생산을 해제낀 거죠. 그래서 과잉 생산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올 상반기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게 다 해결됐다. 그래서 중국 비아디 같은 거 보니까요. 5월에 자동차 판매가 100%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전기차 판매가. 그래서 이제 배터리 생산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셀 제조업체들이 10%에서 40%까지 증가했고 6월에는 더 증가할 거다. 요거 이제 중국 언론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소재 가격은요, 폭락 후에 이제 고개를 요 정도 든 수준입니다. 요 정도 든 수준인데 여기서 꾸준히 정상화의 길을 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주가 차트하고 비슷하죠. 주가 차트가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소재 가격 비슷해요. 올해 얘기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해가지고 한 이 정도 폭락했다가 살짝 고개를 드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소재 가격이 정상화된다면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소재 가격이 막 빠질 때는요, 양극 활물질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 1분기 실적이 대체로 좀 다들 부진했는데 2분기부터는 이제 1분기보다는 나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남양밀크님, 수소는 너무 먼 얘기 아닐까요? 저는 수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앞에 정부에서 수소를 막, 친환경 막 강조를 하면서, 원자력 탈원전 하면서, 좀 정치적으로 앞세웠다고 봅니다. 여러분, 수소가 청정에너지라고 하는데, 수소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소가 이게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화학공정에서 나오거든요. 화학공정에 나오는 거는요, 자기들 쓰기에도 급급해요. 그럼 수소를 만들려면 여기 또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수소를 만들려면. 그래서 이번에 LNG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수소 발전기 같은 거 해놓은 건물들이 있어요. 보조금을 주거든요. 근데 LNG 값이 올라가지고 다 가동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항상 수소차 이러면 이디어트 하다 그러잖아요. 차에다가 수소를 전기차하고 그래서 BMW 아니 폭스바겐 회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물리적으로 수소차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까지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탈원전 정책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정치적으로 이용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머스크가 이디어트 하다고 한 분야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수소를 가지고 발전도 하고요, 수소 배도 하고요, 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요. 그때 봐야 하는 거죠. 말씀드린 수소란 게 수소를 얻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2차 전지 소재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것도 다 들으셨습니다. 저한테 다 판단해 쓰시죠. 여러분 스스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랑 이렇게 공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요, 진인사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대천명이죠. 이렇게 했다가 2차 전지 관련주가 정말 크게 올라오면 통쾌한 거고요. 만약에 이러다가 뭐 북한이 미사일 같은 거 하나 쏴가지고 내 주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빠지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저랑 이렇게 공부한 종목을 하시면요, 깨질 때 좀 덜 깨지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주식이 수익이 이렇게 꾸준히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꾸준히 한 달에 얼마씩 내면 어쩌고 저쩌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여러분을 현혹시키기 위한 그냥 현올림에 불과하고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되나요? 해보셨잖아요. 되나요? 카지노도요. 네. 그 생활 바카라라고 하는, 하루에 얼마씩만 벌어가지고 한 달에 얼마 벌고 이런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고. 자, 항상 주식은요,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깨져도 좀 덜 깨지고 있다가 한 종목 만나잖아요. 쫙 이러려면 공부를 해야죠. 또 안 깨지려면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이 저랑 공부하는 거 첫째는요, 이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안 깨지고, 둘째는 깨져도 남보다 좀 덜 깨지고 잘 지키고 있다가 왔을 때 한번 쭉 좋은 종목 우리 하 대표랑 공부해가지고 업종의 선도주를 잡아서 한번 큰 승부를 내는 거. 이게 주식 투자의 묘미죠. 그래서 성장주. 그렇습니다. 덴토피아님 그렇군요. 요즘은요. 그래서 우리 관광지 순위도 중국이 꼴찌입니다. 6%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뭐 저렇게 무례한 인간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의도 없고 말이죠. 그 외무부 국장 정도가 와가지고 우리 외교부 장관한테, 대국한테 이래서 되냐? 네. 말 같지 않은 소리. GDP 10,000불짜리 거지들 아닙니까? 근데 모렴치하기까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시진핑도 그랬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만나가지고 네, 한국은 우리의 속국이다. 태평양은 넓지 않느냐? 반은 내가 먹고 반은 네가 먹자. 네, 그래서 지금 그 동남아를 자기들 중국해 내해라고 주장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은 그 원유 수입 경로가 차단되는 거죠. 네, 아주 힘들어지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저 나라가. 제가 요 내용도 그거와 관련한 내용도 최근에 중국의 경협에서 벌어진 일도 제가 전의를 해드렸죠. 우리가 참 고맙죠. 근데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참 저는 고맙다고 보는데 CATL이라는 회사는 정말 중국이 반도체는 실패를 했는데 2차 전지 쪽은 중국 정부의 지원이 성공한, 그러니까 CATL의 정치윈 회장 이런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6년 연속 세계 1위를 한 사람한테 시 주석이 지난 3월 6일 날 정협에서 야, 너무 깝치지 마라. 네가 한 거 그거 네. 금방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모래성이다. 그래서 시장도 살피고 위험도 살피고 네, 종합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이건 뭐 이미 우리 정치윈 CLTL 회장이 늘 고민하는 부분을 그냥 시주석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네, CATL이 홍콩에서 자금 조달 못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발목을 잡아주니까 참 고맙죠. 참 예전에 참 돌아가신 분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일본에 그 아베란 분도 우리나라 소재주들을 소부장주에 큰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에 대해서 이미 이제 땡큐 시진핑이죠. 사실은 저렇게 자기 나라의 선도기업의 발목을 잡아주니까 고맙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축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중국의 CATL이 지금도 그래도 미국에 진출하려고 이번에도 머스크가 시진핑 CATL 회장하고 이번에 뭐 회의를 했다 그러죠. 어떻게 한번 진출해 보려고 막 애를 좀 쓰겠죠. 근데 진출하려고 그러면 이제 네, 맞겠죠. 시진핑. 왜냐? 이제는 뭔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여기 안보란 면을 썼죠. 시진핑이.
네, 여기 있죠. 산업발 안보의 관계를.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요 안보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냥 미국도 중국 기업을 견제를 하지만 시진핑 때문에 중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기도 아주 힘들어진. 그 우리는 고맙죠. 그 속에서 우리 LG에너지솔루션, SDI, 네, SK온 다 우주공산 입장할 수 있는. 결국 제가 볼 때는 제가 주식시장의 기업들 입장을 쭉 보면요, 중국이란 강력한 경쟁자를 자연스럽게 제거를 해줘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고마운 그런 게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안타깝죠. 덩샤오핑부터 후진타오까지 장점인 세 분이 참 나름대로 정치 자기들의 공산당을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에서 참 잘했는데 덩샤오핑이 그렇게 개혁 개방, 네, 산업화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길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참 그런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세 명이 벌어놓은 곡식의 창고를 지금 싹 다 빼먹고 있는 그 꼴인데요. 그래서 우리 2차 전지는요, 제가 볼 때는 산업도 그렇지만 강력한 중국의 경쟁자가 지금 정치적으로 약화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CATL 회장하고 만나서 얘기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머스크가 좀 공대 출신 분들이 다 뛰어나시지만 그래도 그가 오판하고 있는 게 지금은 자기들이 그렇게 움직일 자리가 아니죠. 이 인문학적 지식이 있다면 빨리 우리나라 와가지고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자, 9시 47분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지을 만큼 판단력이 뛰어날지 이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더 이상 움직일 자리가 아니죠.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24분인데요. 24분 지났는데요. 아까부터 외국인들이 223억, 243억 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은 계속 어제도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샀으니까요. 오늘도 사고 있겠죠. 그래서 지수는 0.7%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더 치올라가지는 못하네요. 자, 그 속에서 이쪽 GPU 관련주들이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네요. 상승폭도 줄어들고 좀 힘겹다. 최근에 좀 너무 무리해서 땀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외국인 수매도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아까보다 9억 줄었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자리 걸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더 좋아졌네요. LG화학, 네, 포스코 퓨처엠 요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이고요. SK 아이테크, 이건 기관들이 사고 있고요. 오늘은 SKC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 고개 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말까지는요, 에코프로를 누를 만한 그런 힘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공매도 세력들, 이렇게 기업을 공부 좀 하시고, 좋은 마늘 할 때 빨리 환매수 하세요. 코피 한번 크게 터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고루고루 플러스고, 네, 나노신 소재 대주전자재로 이녹스, 그 음극재 관련주도 실리콘 음극재들 강세고요. 에코앤드림, 네. 여기 요즘 기관들이 좀 사고 있어요. 에코앤드림. 이 거래량에 비해서는 의미 있죠. 유럽에도 지금 배터리 공장을 다들 좀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에코앤드림이 볼까요? 자, 알수록
네, 2차 전지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에코앤드림. 요거는 기억하세요. 어떤 거냐면 에코앤드림이 요겁니다. 유미코가 지금은 세계 2위가 됐죠. 원래는 세계 1위 양극 활물질 회사였는데 이제 우리 뭐 에코프로 BM한테 밀렸는데요. 유럽에는 맹주죠. 그래, 유럽에도 지금 배터리 공장을 좀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그 여기에다가 네, 유미코 전구체 먼저 전구체 중에도 어떤 전구체냐? 이 집은 소익경 전구체 작다는 겁니다. 작은 거. 5 마이크로미터 이하 작은 소익경 전구체. 그러니까 알갱이 전구체랑 금속 알갱이라 그랬잖아요. 금속이 이 큰 거 하나하고 작은 거 여러 개를 본다면 표면적이 작은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작을수록 효율적이다.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걸 섞어서 쓰는데요. 작은 거 만들려면 물론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청주 공장을 준공했는데 지금 작년 7월에 준공을 했는데 아우 빨리 벨기에 유미코와 계약이 맺어져야 되는데 계약이 나오면 네, 이 회사 주가는 완전히 또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데 이 계약이 참 작년 7월이고 지금 6월이니까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아시죠? 주식 투자자들은 금방금방 뭐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소재가 적용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주전자제로 5년 걸렸다고 했잖아. 최소 3년이 걸렸어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계약이 되면 유럽에 지금 배터리 공장 짓는 등을 감안한다면 에코 앤드림은요 좀 새로운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코 앤드림은 좀 머리에 담아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에코 앤드림이 벨기에 유미코어를 계약했다 하면요 무조건 한번 따라잡으셔야죠. 우리의 정자님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지에 말씀드리면요 6월 6일이 화요일 날 휴일인 관계로 6월 5일은요 네, 방송이 없습니다. 방송이 없고요. 6월 7일 날 수요일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6월 8일은요. 이건 또 정혜원님만 모시고 하는 날이라서 다음 주는 월요일 방송이 없고 수요일 방송한다. 이거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착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제가 볼 때는요. 흐름이 괜찮네요. 오늘 시장은 주인공은 2차 전지가 될 것 같고 2차 전지가 그동안 반등할 듯 하다가 참 못하고 했는데요. 한번 야무지게 할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은 아침에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러다가 오전에 일찌감치 순매수로 돌아설 것 같고 순매수로 안 돌아선다 하더라도 여기 순매도가 확대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아시아의 상황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후에 순매도가 줄어들어요. 더 이상 순매도가 늘지만 않아도 2차 전지들이 오늘은 GPU 관련주가 강세 출발했으나 출발은 창대했으나 갈수록 무게중심이 2차 전지로 갈 것 같다. 자, 2차 전지 중심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는 엔캠 엔캠 중앙 DNM 이런 리튬염 전해 액 관련주가 앞으로 성장을 주도할 것 같고 특히 엔캠은 좀 쉽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기관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중에는 엔캠이 좀 기관 매수가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분리막 기관들 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IRA 수혜로 컴포넌트들 그래서 분리막 전해액 이쪽을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은 이달에 착공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착공을 하게 되면 좀 보는 눈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 회사가 1만 톤
규모로 수산화 리튬을 착공한다고 하는데요. 1만 톤이면 이거 해도 건설비가 한 1,500억에서 한 2천억 들지 않나 싶어요. 이 정도까지 한다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정책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참 이런 제도는 잘 돼 있죠. 기업들이 이런 설비 투자 자금들은 아주 양질의 그 정책 자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NET 인정을 받는 바람에 더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후문이 들리는데요. 네. 그 다음에 새만금도 그렇습니다. 새만금도요. 굉장히 입주하면 파격적으로 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1인당 15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직원 고용에 대해서. 참 우리나라 이런 건 참 잘하죠.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네, 중국 공무원하고 질이 다르죠. 중국 공무원들은 네, 도장 안 찍어주고 뇌물 맨날 받고 그래 한때 중국에 고위 공무원이 걸렸는데 네, 46조가 발각됐다는 거 아니에요. 46조. 네, 대륙이다 보면 스케일도 큽니다. 네, 중국의 최대 부자는 고위 관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숨막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정말 참 우리나라 공무원들 참 청렴하고 다들 사명감 있고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착공 소식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현님 에코프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전환 그랬나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르나요? 자, 공매도 세력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매도 세력들 눈으로 투자하시면 망합니다. 네. 좋은 말 할 때 빨리빨리 판매수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 좀 있으면요. 엔캠도 공매도가 많아요. 기회죠. 엔캠 공매도 친 세력들 아마 코피가 요란하게 터질 겁니다. 8370인데요. 제가 엔캠까지 설명드리고 아침 방송 마칠게요. 엔캠 중앙 DNM. 자, 카페 들었으면 있습니다. 자, 엔캠. 네,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우리는 어떻다? 네, 우리는 지금 남다른 길을 가는 사람, 지식을 가지고 남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지면 기업 내용 같은 주가 빠지면 탐스럽죠. 그래서 제 투자 의견이 긍정적 관찰입니다. 긍정적 관찰은 중기적으로 봐도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황에 따른 매매 이런 말 쓰는데 이건 그냥 단타하고 손절매 원칙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종목 리포트 중에 긍정적 관찰 리포트는 좀 적은 편이죠. 매수는 매우 드물고요. 그래서 핵심은 IRA법이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재부지침. 그래서 이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액은 컴포넌트다. 그래서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들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캡캠 이거 LG하고 GM이 하는 얼티엄 셀즈는 지금 캡캠 거 쓰고 있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당장 바꿔야 됩니다. 뭐 바꾸려면 지금 볼 때 여기밖에 없죠. 엔캠은 미국의 조지아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미 가동적인.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케미칼이거든요. 케미칼이라서 인허가 빠른데 시간도 많이 걸리면 중국, 미국도 느린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빠른 거지만 네, 미국, 유럽 이런 서양 사람들 동작 느린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급한데 엔캠이 무주공산이다. 강력한 경쟁자들을 미국이 제거해 주니까 네, 그 엔캠이 제가 특성 말씀을 드렸죠. 일렉트로라이트는 어떻다? 네, 리튬 솔트 전해 리튬 솔트를 녹여야 되지 않습니까? 용매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 첨가제를 섞는데 이걸 섞어주는 게 일렉트로라이트인데요. 리튬 솔트가 주요 원자재인데 이걸 중앙 DNM이 중심으로 가겠다 회사가 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게 이제 되는구나. 왜냐 전해액은 네, 우유 같다 그랬죠. 신선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공장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리튬 솔트가 핵심 원자재인데 요거는 스팟으로 주로 거래가 되고 가격 변동성이 크고 전액은 연간 단위 적어도 6개월 단위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같이 해야 경쟁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후성처럼 리튬 솔트만 한다든지 아니면 동화기업처럼 일렉트로라이트만 한다. 이러면 상당히 힘겹습니다. 적어도 덕산 데코피아처럼 첨가제와
일렉트로라이트를 같이 한다. 뭐 이거는 좀 나름 시너지가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중앙 DNM하고 리튬염은 중앙 DNM. 중앙 DNM도 물론 엔캠의 관계사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할 때 그림이 제대로 맞물렸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관련한 자료는요. 업종 테마 분석 가면 또 왜 전액 전성시대인가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제 방송 끝나면 3분만 시간 내서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지식이 쌓이시면요. 얼마든지 스스로 잘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는데요. 보셨겠지만 지금 아침은 엔비디아 강세 때문에 GPU 관련주들이 시작은 장대했으나 단기적으로 좀 오른 데에 대한 심리적 피로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로 좀 밀리는 모습이죠. 대신에 지난주 5월 말부터 기관 매수세가 등장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는 어쩌면 2차 전지 전반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일 건데 그 속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뭐 엔캠 중앙 DNM처럼 이런 전해액 리튬염 관련주, 그다음에 물론 이제 하리어리처럼 소재 빨리 탈중국화가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을 돋보이는 거는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를 돋보이네요. 그 다음에 본다면 TCC 스틸 같이 요거 원통형 배터리 요건 좀 중장기적으로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 수급으로 보면 지금 기관들은 요거 분리막 관련주들 기관이 좀 사는 것 같고요. 기관은 분리막, 엔캠 요 정도 지금 기관이 좀 보이네요. 요 정도 관심을 두시고 대응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낙폭과대에 많이 빠진 주식 장대이거든요. 낙폭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여기 5월 31일 기준 하락률 상위 종목 제가 해놨는데요. 금양 이런 거는 근처 안 가시는 게 좋겠고요. 요 이하 종목들 중심으로 대범 마그네틱도 이번에 좀 거시기 합니다. 실적이 나쁘게 나왔죠. 낙폭 큰 주식 중심으로 단타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5일 월요일 방송은 없습니다. 6월 7일 날 수요일 방송할 거니까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벌인 하태민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